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의 리뷰 영상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11일 토요일 10만원 아래에서 첫 소개 이후에 이때 내용이 뭐였죠? 2021년 내년 초에 N이 양산한다. 9월부터 넥소 생산량 2배 관련된 뉴스를 확인했고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을 지난 7월 11일 토요일날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서 7월 11일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엔 정확히 표시가 안 되죠. 토요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두 번, 노랑 동그라미,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현대차만 이후에 여섯 번. 그리고 제가 현대모비스 만도를 통해서도 진단이나 리뷰 영상을 할 때 현대차 관련된 얘기도 여러 번 또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된 얘기는 참 많이 얘기를 드렸었고요. 현대차만의 영상을 준비한 것은 매우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매주 일요일 업로드하는 주식학개론 영상에서도 현대차의 예시를 들면서 보신 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아시겠지만 다른 시가총액 대형주와는 달리 현대차는 하늘색 61선이 6월 초부터 여기 6월 초부터 우상향으로 전환돼서 이후에 61선이 한 번도 하락으로 꺾인 적이 없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는 말씀도 지난 일요일 주식학개론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11월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았었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시듯이 내년 초에 N이 양산 및 출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감이 터지는 시기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었던 셈이고 신고가 돌파는 지수도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월 2일 어제 이처럼 현대차 그룹은 eGMP 디지털 디스커버리 행사를 열고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공개를 했죠. eGMP의 기술적인 특장점과 새로운 고속화 모터 및 배터리 시스템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뉴스를 좀 보셨을 텐데 테슬라와 비교한 자료 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1회 충전에서 주행 가는 거리 테슬라 모델 3랑 비교하면요. 주행 가는 거리 현대차가 더 길고요. 최고 속도 비슷해요. 그쵸? 가속 100km까지 비슷해요. 아니면 좀 더 빠른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80% 급속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테슬라 모델 3가 30분, 현대차 eGMP 18분밖에 안 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절대 뒤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동차 OS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서는 테슬라가 단연 앞서 있는 상황이죠. 무선으로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이 작동되다 보니까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릴 정도로 중앙 집중형 운영체제 OS가 굉장히 테슬라가 뛰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경쟁업체들 보시면 뭐 폭스바겐, GM, 토요타, 닛산 등 경쟁업체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연구 개발 중인데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이 다른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수하다고 알고 있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폭스바겐 정도만 좀 비교해 볼 만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플랫폼 eGMP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듯이 뭐죠? 현대차가 2025년 로드맵, 2025 전략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그 첫걸음이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eGMP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년이 2021년이죠. 내년 초에 이제 N이 출시 양산되죠.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가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eGM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차 수출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며칠 전 뉴스인데 이제 평균 단가가 2만 달러에 육박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자료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 단가 작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현대차 11.3%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뭐 물가 상승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쵸? 수출 단가 2만 달러의 공시는 지난 5년간 그쵸? 지난 5년간 제네시스 등 현대차 디자인 혁신의 중심축에 누가 있다? 단연 동커볼케 CCO 최고 창의력 책임자 크리에이티브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현대차 디자인 센터장으로 합류했고 2년 만에 부사장으로 올라서기도 했는데 2018년 10월부터 현대차와 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을 총괄했고요. 이후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을 휩쓸었죠. 그 중심에 동커볼케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고요. 신차 구매 의향률도 높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4월에 돌연 사임하고 떠났던 동커볼케 CCO가 컴백했습니다. 사임 이후에도 현대차의 삼고초려 끝에 다시 돌아왔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제네시스의 유럽 시장 진출과 현대차의 첫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 출시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대차의 주행보조 성능은 BMW에 앞서고 있어요. 또 벤츠와 동급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 10월 말 미국 컨슈머 리포트의 평가에서 1위는 GM이었고요. 테슬라가 2위였어요. 1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3위가 포드, 4위가 아우디였죠. 현대차는 벤츠와 동급 평가를 받으면서 공동 5위를 기록했는데 향후 주행보조 성능 평가도 관심 있게 볼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직 오늘 수능이라서 오늘 장 끝나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기술적으로 오늘 신고가 나오다 보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장중 수급 잠깐 봐보면 외국인이 3거래를 매도하다가
뭐 장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3시 30분 전후의 수급은 외국인이 30만 주 넘게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에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야 그동안 소외되었던 현대차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정도로 시장이 좋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현대차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순수 전기차 시대가 곧 개화되겠구나, 멀지 않았구나 하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10만원 보시는 분들이 많다면, 10만원 보시는 분이라면 현대차도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얼마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히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승으로 지금 시가총액 41조 원 넘어섰고 4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카카오와 이제 시총을 벌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7위에 좀 더 강하게 안착하는 모습인데 보유하신 분이나 미래의 주주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요. 하반기 들어서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달이라도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하늘색 60일선이 하락했었던 적이 있어요. 삼성조차도 2, 3일 정도 잠깐 꺾였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6월 초부터 60일선의 우상향 전환돼서 꾸준히 상승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중장기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60일선이 언제까지 우상향할지 또 관심 있게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도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뭐 그냥 오랫동안 보유하기 힘드니까 60일선 과연 언제까지 상승할지 그런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10월 30일 기준 국민연금은 현대차를 10.3%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